자, 우리 전 시간에 요거 그 귀여운 캐릭터 만들기 모델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블렌더에서 이제 채색해가지고 하는 거를 해볼 건데, 어, 일단 UV를 피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블렌더에서 UV를 핀다는 게 느낌이, 자, 이렇게 큐브가 있으면 간단하게 편집을 몇 개 해보고 해볼게요. 자, 3번 선택해서 인으로 조금 뽑은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UV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UV를 핀다고 하면은 얘가 지금 UV가 어떻게 펴질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잘 계산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를 전개도를 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전개도 바깥쪽 라인은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컬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심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뚜껑을 살짝 열어놨다는 느낌으로 해놨어요. 이해되기 쉽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해졌죠.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펼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필 수 있겠다, 그걸 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간단하게 엣지를 선택해 가지고 어디를 나눌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쭉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데, 이렇게 자르는 게 좋겠네요. 박스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는, 그렇지, 그래. 그렇지. 잠깐만요. 일단은 옆에는 다 따야 되니까 딸 곳은 다 선택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까지 따야 되고, 여기까지 따야 되고. 그렇지. 뭐라? 다 땄네? 네, 우클릭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심을 마크,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블렌더에서 UV를 필 때는 UV가 어디가 그 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저는 이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운 게, 저는 이게 엣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고 이거를 잘라내는 방식을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다 선택해 놓으면 엣지를 못 골라요. 무슨 말이냐면 엣지를 못 고르는 건 아니지만 고르는 순간 왼쪽에 UV가 어떻게 잘려 있었는지 보이지 않게 돼 버립니다. 이 UI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를 때를 다 잘랐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자른 거냐면 우리 뭐 그 과자들 중에 뭐 고래밥이나 칸초 같은 거 먹잖아요. 아니면 우유곽 같은 거 자를 때 쫙 펴기 위해서 자를 때 어떤 식으로 자르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자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 놓으면은 이제 이거를 필 때 어떻게 피냐면 이쪽에 와서 여기에서 원래 앵글 베이스드나 아니면은 원래 뭐 컴포먼트 뭐 이런 거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라 놓은 거에 맞춰서 이렇게 펴졌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은 지금 왜곡이 있는 구간이 조금 있는데 이 정도 왜곡이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랑 그리고 앵글 기준 그리고 세 번째 미니멈 기준 뭐 이런 게 있는데 골라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면 됩니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고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살짝 다른 정도? 그 정도로 다를 수 있겠어. 아이고 또 사라졌네. 자, A를 누르면 다 선택됩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도 A군. 네. A를 누르면 다 선택되고 이렇게 다 선택해야 왼쪽에 나오니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 우리가 UV를 핀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박스 안에 UV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UV의 효율이 가장 좋은 건 언제 효율이 좋으냐면 여기를 잘라줘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UV가 어느 정도 잘려 있어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빈 공간이 최대한 없도록 배치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봤었을 때는 빈 공간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 여기까지 잘라볼까요? 시물 마크.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됐죠. 아까보다 좀 더 그지? 여기도 잘라주는 게 좋겠네. 결국은 다 자르게 되네. 그리고 이미 잘라놓은 것도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잘라줄 필요 있겠나 싶은 데는 이 시임을 지우기를 하면은 우클릭해서 시임 지우기 하면 지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그렇지. 이게 가장 베스트죠. 이렇게 요 정도가 되겠어요. 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UV를 이렇게 폈으면은 이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블렌더에서 채색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얘는 지금 단일로 이렇게 돼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만약에 조각이 뭐 한 100개다 이러면은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정리하기. 그죠? 이게 L 눌러가지고 선택하고 G 눌러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뭐 R 눌러서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리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수동으로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UV 아일랜드 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 보면은 아일랜드를 포장할 때,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자동 배정이에요. 이게 자동 배정할 때 회전을 할 건지 축적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여백은 0.1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장을 누르면 이렇게 포장을 해줍니다. 살짝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자동으로 바뀌는 게 보였죠? 요거를 좀 더 넉넉하게 해가지고 바꾼다고 보면은 아일랜드 포장을 여백을 0.25 포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넉넉하죠? 예. 우리가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할 때 브러쉬를 좀 크게 쓴다고 하면은 이쪽을 칠할 때 이 옆쪽도 같이 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자고 좀 떨궈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UV를 폈을 때, 이제 얘를 UV를 펴봤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를 고르고 있지 않았구나. 자, 이렇게 펴졌던 겁니다. 아, UV 에디팅이구나. 이거 어디 가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A를 눌러가지고 선택하면 지금 UV 펴진 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까 전에 그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엣지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UV에서 얼랩 앵글 베이스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아일랜드 포장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요 다음에 이어가지고 채색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바로 채색으로 가볼까요 한번? 자, 텍스처 페인터로 와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 말고 아까 전에 하던 거로 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미지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 이거 말고 메테리얼도 새 걸로, 새 메테리얼. 그렇지. 우리가 일단 여기서 할 때 이 큐브에 메테리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적용, 그리고 여기 베이스 컬러에 클릭해서, 그럼 여기 밑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선택은 했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여기다가 샘플이라고 이 이미지 해가지고 넣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걸로 이제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적용. 자, 이제 우리가 블렌더에서 메테리얼을 적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텍스처 페인트 모드로 다른 데서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들어가 있었어요. 이쪽에. 네, 이쪽에서 제가 미리 이거를 다 칠해 놓느라고 여기다가 메테리얼을 만들고, 그리고 이 메테리얼을 적용한 상태에서 텍스처 페인트 모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는 지금 옆에서 큐브를 선택해도 큐브 쪽으로
메테리얼이 생성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눌러서 내가 이 오브젝트에서 페인트를 실행하겠다고 클릭을 해줘야 저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브젝트를 여러 개 띄워놓고 이거 채색해보는 걸 처음 해봐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일단은 요거를 끌 거고요. 꺼도 이쪽으로 이미 가 있죠. 켜도 이쪽으로 이미 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메테리얼 만들어 봐야 여기 열어보면은 이 밑으로만 생성돼요. 이렇게. 자, 메테리얼 새로 생성하고 생성했는데 또 여기로 달려있죠. 그죠? 이쪽으로는 생성이 안 되잖아. 이거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메테리얼을 생성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해야 이 큐브에 적용된 메테리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테리얼을 먼저 생성하고 여기 베이스 컬러에서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하고 새로 텍스처 만들기를 한 다음에 샘플 2라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뉴 이미지를 적용하면은 그때부터 칠할 수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에 눌러보면은 이 샘플 2라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거 클릭해가지고 내가 지금 작업하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이 샘플 2로 해서 작업하면 여기서 보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채색할 때는 채색 방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이제 그 포토샵에서 브러쉬 크기 조절할 때, 좌우 크기 조절할 때 이제 엔터 왼쪽 위에 있는 키보드 이거 요거 쓰거든요. 대괄호 크게, 대괄호 작게. 그래가지고 요걸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어. 금방 칠하죠. 샥샥샥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고르는 거는 여기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컬러 피커에서 컬러를 좀 어둡게 하고 색상을 좀 다르게 바꾼 다음에 강도를 조절해 가지고 그림자 넣기 편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강도 압력을 사용하는 건데 클릭하면은 피랍이 살짝 생깁니다. 약하게 칠하면 약하게 좀 칠해지고 세게 칠하면 좀 세게 칠해지고 그런 느낌이 나요. 느낌이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피랍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로잉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블렌더에서 하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이 그 피랍이 없어요. 얘가 피랍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피랍이 되는 것 같은 흉내를 내놓은 애예요. 피랍이 아니에요. 저기 실제로 압력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그 우리가 왜 타블렛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타블렛 입력 장치 속성값 써가지고 실제로 그 피랍이 되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블렌더에서는 그걸 안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써야 될 이유를 잘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하면 넣거든요. 지브러시처럼 이렇게 칠하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밝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칠하면서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쪽 색을 이미 칠해놨으니까 또 이걸 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클릭하고 보면은 스포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클릭하고 여기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칠할 수 있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진해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블렌더에서 우리가 칠한 색이 어떻게 적용된 거냐면 실제 왼쪽에 보면 얘 진짜 색깔이 있죠. 근데 오른쪽은 그림자가 들어간 색깔이. 그래서 그림자 들어간 색깔로 컬러 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열어서 얘를 플랫으로 바꿔줘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플랫으로 바꾸고 나면 어때요? 이게 각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빛나는 표현이나 이런 거를 끄트머리에서 넣고 싶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뷰를 바꿔가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기서 와이어를 켜도 되고요. 여기에서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이렇게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볼까요 다시? 자 여기서 이렇게 고르고 밝은 색을 칠할 거니까 이렇게 밝은 색으로 놓고 브러쉬 조금 줄이고 아니구나 이 위에니까 넓게 해야 되겠네. 넓게 하고 이렇게 착착 칠해줘. 그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어떤 느낌으로 할지 이렇게 금방금방 선택해가지고 빠르게 해볼 수 있도록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해가지고 느낌을 줄 때 이제 저거를 이용해서 좀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어디 갔니? 이 정도로 크게 해가지고 디테일을 넣을 거니까 좀 브러쉬 작게 해가지고 어디 갔어? 컬러 픽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지우개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지우개를 쓰면 무슨 색 되겠어요? 흰색 되겠죠. 그러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툴이나 기타 등등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잠깐만요. 조금만 더 칠고 그렇지. 어디 갔어?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스미어라고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 꽤나 쏠쏠해요 요거. 제가
예전에 다른 그 뭐야 바디 페인터에서 할 때도 요거 많이 써가지고 많이 써봤었는데, 이렇게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라데이션 만들 때 써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만들기가 좋다. 적당히 그 캔버스에 물감 발라놓고 나이프로 펴는 느낌이거든요. 미술 해보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툴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채색을 진행해 가지고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 된 거는 우리가 이제 블렌더 파일을 저장했다고 나 저장했으니까 저장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요. 일로 와봐야 돼. 좀 움직여봐라. 그렇지. 이렇게 회전시키고 스케일도 조금 줄이고. 친구네, 친구. 친구 2, 작은 친구.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뭐지? 그 면이 지금 딱딱하잖아요. 얘는 부드러운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클릭하고, 우클릭이었나 이게? 어디 갔어? 에디트에서 3번 면에서 메쉬에서 이제 그 어디 있니? 메쉬 쉐이딩에서 스무스 페이스.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로 와서 너도 다 선택하고 쉐이딩 스무스 페이스.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로 와보면 이렇게. 귀엽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아, 맞다. 텍스처 조정 얘기를 안 했잖아. 자, 일로 와가지고, 자, 다시 일로 갑시다. 텍스처 페인팅. 여기 텍스처 있죠? 이거 이미지 가서 저장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파일 형태로 저장되거든요. 여기서 PNG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RGBA 8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sRGB 샘플2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까먹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